네, 2025년 1월 11일 1호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방송 1호선 사람들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PD고요. 네, 김구트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날짜가 네, 되게 좋은데요? 1월 11일? 1월 11일 뭐가 좋죠? 네. 1호선 사람들 1월 11일 뭔가 일이 많아서 좋네요. 아,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약간 1호선 하니까 약간 누가 번호로 해석을 잘못하면 이게 정치로 잘못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혀. 그렇기 한 분 때문에 빼고는 사실 정치적 색깔이 크게 있진 네, 않죠, 저희가. 뭐 저는 언제나 중립을 지향하기 때문에 저는 중립에서 살짝 왼쪽이지만 그래도 저는 중립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정치와는 관련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일단은 오늘 둘이서 방송을 해야 돼요.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정 기자님이 이제 집안 사정으로 오늘 녹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 좀 안타깝고요. 어떻게 그러네요. 없이도 둘이서 잘 할 수 있겠죠? 네, 당연하죠. 저희 아쉬울 때가 많아요. 가끔 통화할 때, 이거 녹음했어야 되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사운드가 비는 게 좀 아쉽긴 하죠. 그쵸. 아무래도 셋이 하다가 둘이 하면 좀 그 사운드가 좀 많이 모자랄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만큼 또 둘이서 하면은 또 서로 티키타카를 하는 게 또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딱히 나쁘다고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문제가 말을 끊는 건데, 어쨌든 뭐, 둘이서 있다가 말 끊는 거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나쁘지 그만큼 않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합을 잘 맞춰가지고 네, 그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솔직히 네. 말하면. 네. 듣고 있다가 들어가는 거랑 바로 이어서 말하는 거랑은 또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오늘 살짝 뇌 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해서 바로 넘어가 보자면 일단 축구 관련된 이슈 하나를 한 두 개 정도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오늘은 축구 말고도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2014년도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쫙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축구 말고도 뭔가 다른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축구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얘기하고 그 뒤에 다른 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대가 우선은 됩니다. 처음으로 나올 주제가 이제 알렉산더 아놀드에 관한 얘기인데요. 재계약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쵸. 아직, 재계약도 재계약인데, 경기 폼도 많이 떨어져 있죠. 한동안 재계약 사과 때문에 많은 팬들의 마음을 속썩이고 있던 아놀드가 지난 노스웨스트 더비, 심지어 안필드 맨유전이죠. 그쵸.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였는데, 무려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그런 역사 깊은 이제 치열한 라이벌 더비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하는 와중에 굉장히 호러블한, 굉장히, 굉장히 호러블 했죠. 굉장히 호러블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리버풀 팬들은 이미 상심한 상황에서 거기에 비수를 꽂아버렸다.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많은 과격한 팬들이 아놀드 꺼져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쵸. 생각하시는지. 저는 우선은, 그러니까 대가리 받고 뛰다가 뭐 실수를 한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지금 그런 경기력에 제라드가 있었다? 감독이 퍼거슨이었다? 바로 헤어드라이기 날라오고 죽방 맞죠. 너무 좀 대충 뛰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달롯 왼쪽 풀백으로 달롯이 나왔는데 그때 메뉴에서 달롯한테 엄청나게 털렸다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달롯한테도 털리고 패스 미스도 진짜 잦았고요. 그- 그리고 네. 볼 놓치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근데 뭐 원래 아놀드가 수비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긴 뭐 한데 최근에 네.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지난 시즌인가 지지난 시즌 때
수비력으로 굉장히 많이 까이면서 그 이후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놀드가 수비력을 약한 걸 알고 코나테 가동 범위를 조금 넓히면서 약간 아놀드의 그 수비력을 코나테가 조금 커버해주는 전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플랫한 사사이로 가면서 조금 아놀드의 저는 수비 불안이 그래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좋은 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장점으로 활용해서 좋은 활약을 펼쳤었거든요. 이번에도. 그쵸.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어땠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 게 있는가? 정말 최악이었다는 말밖에는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또 반다이크가 몇 번 화내는 장면도 목격을 하면서 아 진짜 답답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 경기력도 그렇고 최근의 행동도 그렇고 이제 전혀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본인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겨울에 이적을 하면 이적료가 발생을 하고요. 여름에 이적을 하면 이제 자유계약 신분으로 나가서 이적료가 0원이에요. 그렇죠. 이러면은 솔직히 이제 FA 선수 노리는 거 잘하는 팀이 레알 마드리드가 꼬셔가지고 매번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선수들 재계약 얼마 안 남았을 때, 계약 기간 얼마 안 남았을 때 꼬드겨가지고 한 6개월 있다가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데려온 선수들이 많아요.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그런 많이 식으로 해서 그렇죠. 네, 넘어가게 되면 솔직히 좀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 레알에게 이런 베라드급 선골 뉴스를 그냥 내준다는 게 좀 화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아,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로이킨이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뛰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라 트렌미어 로버스에서 뛰게 될 거라고. 사부리그 머지사이드 사부에서 뛰게 될 거라고. 아, 그러니까 나갈 거면 충분히 아름답게 나갈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트레미어 로버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트레미어 네. 로버스 공식 인스타인가? 어쨌든 공식 아, 맞아요. 거기서. 커뮤니티에서 네. 트레미어 로버스 팀에서 아놀드 줘도 안 받는다. 약간 이런 필요 식으로 얘기를 없다는 하면서 그런 좀 네. 아니, 수모죠, 수모. 네. 아니 4부 리그인데 왜 안 받나 봤더니 이제 같은 네. 머지사이드 지역을 네. 연고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라이벌리 의식이 강한가 봐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트레미어 로버스가 머지사이드에 있는 것도 네. 처음 알았고 라이벌 의식이 있는 것도 처음 네. 알았기 때문에 어쨌든 정보가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80% 이상 확률로 레알로 갈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넘어가면 넘어가는 건데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그 자리를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게 브래들리인데 브래들리 혼자 그게 됩니까? 혼자는 아니고 백업을 영입을 하던가 아니면 뉴스에서 올렸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예전에도 브래들리 밀고 막 리버풀 뉴스들을 꽤나 밀었었거든요. 엘리엇부터 해서. 근데 저는 이제는 칼빈 램지가 돌아와서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은 해봅니다. 제가 알기로 칼빈 램지가 지금 한 2년 넘게 계속 칼빈 램지가 온다면 칼빈 램지가 이제 라인업에 들기 시작한다면 약간 이런 희망을 갖는 기대를 하는 그렇죠. 그런 게 지금 2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지금 이브 리그에서 뭐 임대 뛰고 이제 키도 좀 어느 정도 신체가 자리 잡았나 봐요. 이 선수가. 키가 갑자기 커버려가지고 이 선수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브래들리 칼빈 램지 체제면 저는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이날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모든 지표가 다 0이었어요. 0인 지표가 되게 많았어요. 크로스 성공률 0%였고 경합 성공 0%였고 태클 시도는 한 번도 없었고 칼빈 램지가 신장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사랑 자리를 바꾸시죠. 아 근데 관사가 다리 좀 느리지 않나요? 관사는? 아니 그게 아니라 콴사를 내보내고 칼빈 램지 센터백으로 쓰시죠. 아 안 돼요 안 돼요. 관- 저는
리바이 코레이도 언젠가 리버풀에 올 거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컨사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끔찍하긴 하더라고요. 토트넘 전태도. 오른쪽에 근데 그 딜레마가 이거예요. 브래들리를 주전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브래들리가 백업으로 가고 새로운 풀백을 데려오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거거든요. 저는 브래들리 고메즈 체제로 돌리고 센터백을 좀 하나 빠르게 영입했으면 좋겠어요. 고메즈는 풀백에서 저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자, 여기에 조금 소스로 지금 크바라츠 헬리아 아시죠? 흡이차. 네, 히비차. 흡이차가 지금 나폴리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면서 많은 네, 클럽들이 노리고 있어요. 거기에 연루된 게 이제 리버풀, PSG, 미넨 정도가 있는데 셋 다 윙이 시급한 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폴리 회장이 정말 미친놈인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파리랑 먼저 협상을 하다가 네, 파리가 너무 그 뭐라고 해야죠? 그 한마디로 이제 나폴리 회장을 우습게 보고 이런저런 딜을 하다가 나폴리 회장이 너랑만 바뀐 이제 거죠. 거래 안 해. 오케이, 네, 오픈 딜. 야, 크비차 판다 하고 그냥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저 인간이 쉽지 않다. 이렇게 느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리버풀이 가세를 했는데 리버풀이 꺼낸 카드가 키에사예요. 키에사를 협상 카드로 내놨는데 저는 이것도 좀 양심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 너무 좋죠. 사실 그렇게만 된다면. 아니 근데 근데 키에사 흡이차도 네. 네 얘기해 주세요. 키에사가 이번 시즌 유일한 영입인데 이게 맞습니까? 왜냐면 저는 사실 키에사 좀 잘할 줄 알았거든요. 이게 슬롯 감독 얘기를 들어보면 키에사의 상태가 영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그리고 훈련 태도도 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향수병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공감 갑니다. 뭐 리버풀 가본 적은 없지만 이탈리아 같은 데 있다가 그렇게 우중충한 데 있고 놀 것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리버풀은. 확실히 그 이베리아 쪽이나 저기 이탈리아가 동유럽인가요? 네. 네, 동유럽 쪽에서 보면은 영국이랑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괜히 이탈리아 애들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안 뛰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이탈리아만 가도 그 풍경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먹을 것도 맛있고 음식하면 이탈리아 아닙니까? 그렇죠. 이탈리아 음식도 맛있고 뭐 경치도 좋고 약간 그런 거 다 좋은데 쌍막한 이제 영국 와가지고 적응도 잘 못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그렇습니까?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 영입이다 했는데 가성비도 안 나오죠. 200. 걔 누구야 걔. 아르투르 멜루? 약간 멜루 향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그 예전에 유벤투스에서 데려왔었던 네, 네. 그놈은 브라질리언 아닙니까? 브라질리언이지만 이탈리아에서 오래 뛰었던 선수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아놀드도 그렇고 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놀드의 재계약 사과는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게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님. 이제 저 네덜란드 계 쪽의 사람들을 이제 기화를 시키면서 대표팀을 굉장히 강화를 시키고 또 이제 올림픽이 아니죠. 저기 월드컵. 올림픽도 갈 뻔했고 그리고 그죠. 8강까지 갔죠. 네, 월드컵 최종 예선을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나가면서 굉장히 인도네시아의 구세주로 이제 최고의 감독으로 하고 있었는데 돌연 경질을 당하면서 이게 돌연 경질을 당하고 일주일 뒤에 무려 패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을 영입하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어떻게 보셨는지. 근데 이게 제가 좀 조사하기로는 미쓰비시 컵이라는 데서 신태용이 뭐 조기 탈락을 하고 이게 조금 뭐 씨앗이 됐다. 근데 그 전부터도 신태용은 재계약 사과가 많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미쓰비시 컵도 세대 교체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유소년만을 차출시킨 대회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명분도 많았고 화려한 업적을 많이 쌓던 와중에 경질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뭐 재계약 결렬이다 하면은 조금 뭐 당연한 거지라고 하겠는데 여기서 경질?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것 중에 유소년 선수를 대용 기용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외에서 이제 네덜란드계 혹은 유럽에서 귀화한 선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선수들 자체가 이번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단에서 다들 거절을 했어요. 그죠? 누가 미쓰비시 컵 같은데 차출을 해주겠냐고요. 이게 굉장히 큰 대회,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이제 동남아 쪽에서는 미쓰비시컵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즈키컵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스즈키컵이었던 게 이제 후원사가 바뀌면서 미쓰비시컵으로 된 건데 이런 대회는 솔직히 동남아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우리나라에서만 빗대봐도 솔직히 동남아시아컵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보죠. 사실 우리 동아시안컵만 해도 물론 뭐 다르겠지만 위상이 우리도 동아시아컵 안 보잖아요. 사실 아시아에서 열릴 만한 대회 중에 가장 권위가 높은 게 아시안컵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이상 그 구단에서는 선수들을 내줄 필요가 없어요. 의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귀화된 선수들이 나오지 못했고 사실 대표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기존 인도네시아 선수들만 가지고 그런 성과를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현실을 깨닫고 빨리 이제 피지컬 좋고 이제 유럽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데려와서 성공 신화를 쓴 건데 그 중축이 없는 상태에서 미쓰비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경질을 할 만한 이유는 전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정말 U23 아시안컵에서도 정말 좋은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긴 안 가네. 그러니까 이해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네, 경질의 명분이 너무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신태용 감독이 예를 들어서 뭐 뭐라 해야 돼? 그 공금 횡령을 했다던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경질의 명분이 없습니다. 전혀. 어떤 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게 네덜란드계가 어쨌든 인도네시아 선수단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감독도 지금 보니까 네덜란드 뭐 수리남계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연관이 있을까요? 혹시 패트릭 네. 클라이베르트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뜨고 봤는데 제가 뭐 알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 아약스 유소년 팀 하고 뭐 어디 카메룬 수석 코치하고 그러니까 감독으로서는 뭐가 아예 없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신태용을 자르고 됐다?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클라이베르트는요. 네. 사실 감독보다는 선수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선수 때 아약스에서 뛰었고요. 또 AC 바르셀로나도 밀란에서 있었구나. 뛰었고요. 바르셀로나, 네. 뉴캐슬, 발렌시아, 아, 마인트호벤, 릴 이런 이제 주로 유럽 빅클럽에서 아, 많이 활동을 했고요. 네. 우승 커리어가 어떻게 되냐면 선수 경력을 좀 볼까요? 우승 커리어가 있을 텐데 대회 기록. 네. 아약스에서 리그 우승을 3번 했고요. 두 번 했네요. 두 번. 기왕 두 번 했고. 챔피언스 리그도 한번 네. 먹어봤고.
챔스 한번 우승했고요. 슈퍼컵 한번 우승했고 라리가도 바르셀로나에서 먹어봤고. 라리가 우승했고요. 아 생각보다 그렇게 우승이 많지는 않네요. 아, 이거 알겠다. 저 이유 알았어요. 어떤 거죠? 파장이 클 수도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 축협 회장이 약간 몽규과네. 그러니까 벤투잘로 클린스만 데려온 것처럼 유명한 사람을 원했었던 거네. 정확하게 봤어요. 정확하게. 네, 이거네. 아, 이러면 네. 이해 가지. 이름값으로 온 거예요. 이름값으로. 아, 이러면 이해 가죠. 왜냐면 몽규 그 한 거네요. 전에 뭐 네덜란드 대표팀의 소속 코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감독을 한 게 스벤테에서 잘 안 돼가지고 네덜란드 소속 코치로 갔다가 피라소 대표팀 갔다가 아약스 감독했다가 카메룬 대표팀 소속 코치 했다가 피라소 감독 대행했다가 뭐 인도네시아 대표팀으로 이번에 온 거고 솔직히 감독으로서 커리어가 굉장히 좋지 못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올 수 있었냐. 일단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레전드입니다. 그러네요. 네덜란드에서는 완전히 거의 뭐 알아주는. 알아주는 레전드죠. 어떻게 보면 오렌지 군단의 일원 중 하나였고 이번에 국가대표에서도 우승한 게 좀 있을 텐데 국가대표는 안 나왔네요. 대표 경력은 그러네요. 뭐 프랑스 월드컵에서 뭐 퇴장당하고. 근데 네덜란드의 유명한 공격수로 저명하고 일단 이름값만 보면 파워가 좀 있는 인물이고요. 확실하게 네덜란드 계 쪽 그 선수들에게는 신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선수들하고 뭐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런 식이면 굳이 감독으로 이 사람을 데려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사실 인도네시아가 아직 정말 위태위태 하잖아요. 겨우 1승 해가지고 이제 월드컵이 따놓은 당상도 아닌데. 그러니까 좀 월드컵을 어느 정도 갈 것 같고. 그럴 때 저는 뭐 자기가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 데려오는 것도 오히려 좀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그게 있습니다. 월드컵 진출을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신태용을 자를 명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본선에서는 신태용이 뭐 경쟁력이 없다. 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아직은 아유 좀 발언이 센가?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가? 좀 막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보다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클라이베르트가 월드컵 본선 경험이 있는 감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큰 무대에서 감독 경험을 했던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더더욱 선임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의 입김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인도네시아 쪽에서 막 선수들의 폭로, 뭐 신태용 감독이 마음에 안 들었다, 뭐 이런 날조 기사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거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게 이 나라도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 참 인도네시아는 사이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그런 나라네요. 사실 원래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끌고 있었을 때는 국내에서도 나름 인도네시아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많았죠. 네, 왜냐하면 그런데 U20 네, 컵도 다 챙겨봤었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면은 이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원래 차이가 우리나라랑 인도네시아랑 채무 관계가 좀 있다고 해요. 뭐 군사 방위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인식이 안 좋은데 이렇게까지 뭐 그럼 신태용을 내친다? 그거에 대한 뭐 복수인가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왜 지들이 복수를 해? 우리가 해도 우리가 해야지. 지들이 돈 안 낸 건데. 이제 국가대표에서 일본, 중국 그리고
여기 어디야? 중동 다음은 바로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는 약간 그런 뭔가의 약간 싫어함, 약간 이제 네. 만났을 때의 그런 경기 이식 해서 이제 무조건 쟤네는 발라야 된다.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생길 만하죠. 아, 지금 조 3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요? 이거, 어쨌든, 조 3위를 달리고 있는데, C조에서, 그렇죠. 사실 플레이오프, 거기서 구매조에서 지금 3위를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니까요. 그거를 경지를 하면서 본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팠다. 전 절대 월드컵 못 간다고 봅니다. 이딴 식으로 하면. 가면 안 되죠. 애초에 신대용 감독이 잘 하고 있었을 때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게 했다고 봤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새로운 감독이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지금은 플레이오프만 가도 다행이겠네요,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특이한 몇 안 되는 굉장히 전술적인 감독이거든요. 그쵸. 그런 사람을 내보내고 그저 그냥 국적하고 이름 있다는 이유로 데려온 감독이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뭐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조금만 더 일찍 잘렸으면, 그래도 K리그 유수의 구단으로부터 러브콜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잘리는 타이밍도 너무 안 좋았다.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유럽 기준이면은 지금 잘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네. 예, 국내 기준으로는 지금 잘리면 너무 이제 시기가 안 맞죠. 우리 K리그하고. 적어도 1년은 쉬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진작에 참, 이전에 경질이 결정돼 있었다면 이제 전북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구단들의 선택을 받았을 텐데 그쵸. 뭐 솔직히 인천, 전북 뭐 또 감독 바뀌는 팀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있지 않았나요? 인천, 전북 또 사실 뭐, 제주도 바꿀만 했었고, 대구도 바꿀만 했었고, 물론 뭐 바꾸진 않았지만, 여러 클럽이 있었단 말이죠. 뭐 일본 클럽도 그쵸.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시기에 경질이 되다 보니까 뭐 감독님께서는 한 1년 정도 좀 쉬시다가 그래도 인천으로 오셔서, 좋은 제안이 오시. 네. 지금 윤종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윤정아 감독님이 이제 승격시키고 이제 그래. 윤정아 감독님 우선 믿어보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저는 뭐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전북에서 이제 포에서 경질하고 근데 포획 경기되면 안 되는데. 진짜. 포획 경기되면 또 홍명보 무새들이 거봐 포획 병신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포에스는 따질 게 아닌 게그 비교 대상은 바그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축구 얘기는 간단하게 끝을 내고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건데 그렇죠. 서로 이제 그 자기가 봤던 영화를 한 편씩 네.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네. 자기가 봤던 것 중에 뭐 최애까지는 아니겠지만 봤던 것 중에 정말 좋았던 작품 하나씩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저는 이제 김구두 씨부터 듣고 싶은데, 오늘 평소에 좀 영화를 자주 보시나요? 저는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김 PD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김 PD님도 영화의 조예가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조회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늦바람이라고 하죠. 그 완전 20대 때나 그럴 때는 그냥 OCN 같은 거 막 보면서 네네. 그냥 뭐 그런 거 지나가다가 보고 네. 뭐 엄청 유명하다 그러면은 뭐 완전 예전에는 이제 저작권 그런 거 막 난무했을 때는 막 다운받아서 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보고 또 나중에는 이제 OTT 때문에 또 좀 보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 들고 나니까
솔직히 어릴 때 약간 내용이 약간 어렵구나, 이해가 잘 안 되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재미없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게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게 되고, 또 이제 영화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르 중 하나가 홀로코스트 아니겠습니까? 홀로코스터가 뭐죠?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홀로코스트 장르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나 2차 아, 세계대전을 네. 때 이제 있었던 뭐 나치 관련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유대인 학살 이런 거에 관련된 영화를 홀로코스트 영화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어릴 때는 사실 재미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역사를 조금 배우고 하다 보면 이제 사실 유튜브만 들어도 그 내용이 또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그니까요. 옛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랑 관련돼서 보다 보면 재미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영화를 하나씩 찾아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네, 저 김구두 같은 경우에는 씨께서는 어릴 때부터 좀 즐기셨는지. 저는 약간 홍대병이라고 하죠. 어허. 홍대병처럼 약간 좀 영화병 같은 게 들었어가지고 막 어려운 영화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뭐 타란티노, 우디 앨런, 뭐 드미 막 프랑스 영화 찾아보고 막 뭔가 좀 로맨스 이런 거는 쓰레기야 막 이러고 막 어려운 거 일부러 어, 찾아보고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진짜 영화 하나를 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맨스나 좀 가벼운 류의 영화를 요즘은 진짜 많이 즐겨보거든요. 마치 이제 음악으로 치면 그쵸. 대중가요 안 데스메탈, 들어. 데스헤비메탈 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너희들은 네, 쓰레기다. 네. 약간 네, 그, 인디 음악만 듣다가 예, 이제 대중음악의 맛에 빠져가지고 이제 아이돌을 덕질하는 뭐 그런 발라드 느낌으로. 락이다든지 뭐 이런 거는 쓰레기고 이게 진리다. 그쵸, 약간 이런 그쵸. 식으로. 뭐 그럴 네, 때가 있죠. 사람들이 약간 그쵸. 중2병의 시기라고 하는데 네, 그럴 때가 있다 보고, 또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가끔 그 커뮤니티에 최고의 영화 뭐 탑 10 이런 거 올려놓는 거 보잖아요. 네.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제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쵸. 저는 이제 그런 걸 찾아보는 약간, 사실 근데 하지만 저는 한심한 류였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네, 저한테 굉장히 난해하고, 네, 너무 템포가 느린 거는 솔직히 저도 보기 힘들어요. 그 뭔가 내용이 굉장히 진부한다던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술적으로서라든지 아니면은 각본으로서라든지 굉장히 호평을 받아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영화의 조예가 깊은 분들이 그쵸. 높은 작품으로 치부하는 건 알겠지만, 사실 저는 영화 하면 즐거움이 먼저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즐거움이 먼저고, 또 네, 이제 반전 아니면은 반전, 그 약간 영화를 보고 나서에 남는 그 여운, 찝찝함도 있을 거고, 어, 또 엄청난 여운. 네.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생각나는 그런 게, 제가 영화를 봤을 때 가장 평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영화도 이제 장르별로 이제 오락 영화는 딱 오락 영화로 보고, 또 이제 스릴러는 스릴러로 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얘는 쓰레기고 얘는 별로고 이렇게 가치를 매길 만한 건 네.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홍대병이 심했을 때는 베테랑은 쓰레기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 이제 베테랑은 사실상 그렇게 보려고 만든 영화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너무 막 높은 잣대로 그거를 네, 평가하려고 하다 보면 네,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이 평론가들이 하는 선택은 저는 크게 믿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휘둘릴 예, 필요도 없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 게, 네, 영화 자체는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뭐 네. 이렇게 높은 권위자의 뭐 평론가가 말했을 때 얘는 별로래 하면 안 보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맞아요. 본인이 좋으면 그게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이번 작년에 개봉했던 아마존 활명수 아시나요? 아마존 유명수요? 아마존 활명수. 아니요, 아니요. 그것도 그냥 저냥 봤어요. 그러니까 평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리뷰 같은 거 찾아본단 말이에요. 네네. 리뷰 같은 거 찾아보면 그 사람들이 왜 까는지는 정확히 이해가 돼요. 왜 아, 이 영화가 뭐가 싫고 네.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거 다 정확히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근데 저는 그냥 본 거예요. 그냥 순수 그냥 재미로 본 거예요. 물론, 아 근데 사실 그러면 예, 되죠. 예. 다 물론 취향이 다르고 그러기 굉장히 때문에. 올드해요. 굉장히 올드한 게 딱 네. 느껴져요. 그냥 봤어요. 그냥 시간 보내기용으로. 그래서 뭐 평가를 높게 해주고 싶은 건 아닌데 너무 그렇게 비난할 이유도 없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어떤 영화를 가지고 오셨는지. 아 저는 뭘 갖고 올까 고민을 했는데 패밀리맨 이거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 저도 처음 패밀리맨이라는 들어봤어요. 네. 영화를 골랐거든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제 중2병을 좀 치유해준 영화여서 이걸 들고 왔습니다. 어느 나라 영화죠? 미국 영화고요.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아시나요? 아, 아주 유명한 배우죠. 네,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영화고 그냥 가족 영화인데요. 또 유치해요. 뭐 타임슬립물이고 그런 내용인데 정말 잘 나가던 이제 투자 전문 벤처 기업가가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 역할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영국으로 떠나요. 20살 때. 20살 때 영국으로 떠나면서 이제 연인이 있었죠. 그 연인이 이제 가지 말자. 우리 미국에서 그냥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자. 그렇지만 니콜라스 케이지는 연인을 버리고 이제 영국으로 떠나갑니다. 어, 네. 이제 증권을 하러 떠나가는데 그러고 이제 미국에 와서 당연히 이제 전 여자친구하고는 헤어지고 이제 엄청 잘 나가요. 돈도 많고. 근데 이제 공허한 거죠. 공허하다가 이제 또 비스무리한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뭐 있잖아요. 뭐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자고 다시 일어나니까 다시 할 수 있다면 이런 거? 네, 다시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영국으로 가지 않은 선택의 미래가 이제 내일이 된 거죠.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났는데 내 돈과 차는 없어져 있고 이상한 중고차에 마누라 있고 막 애들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가족의 뭐 소중함을 알아가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사실 이게 개봉 연도가 2000년인데 네, 이 당시에 굉장히 시간 타임 루프라고 하죠. 이런 네, 얘기를 타임 루프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유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은 백투더 퓨처가 있었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이후에 이 시간과 관련된 이제 과거로 돌아가거나 뭐 미래로 간다던가 이런 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어요 이 시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는 이런 게 딱히 식상하지 않는 주제였던 게 네, 이런 미디어가 이제 이런 주제로 한 영화라든지 뭐 만화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대를 타고난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주인공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제 성공한 사업가로 나가다가 본인의 이제 그 뭔가 빈 자리, 쓸쓸한 빈 자리를 느끼면서 아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임 그렇죠. 루프를 한 거지 않겠습니까? 타임 로프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그냥 과거의 선택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나는 애 아빠가 돼 있고 잘 나가는 증권맨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 선택을 했었더라면 이제 네, 그 이후에 나는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 현재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요새는 어떻게 그 표현을 하냐면 요새는 멀티버스라는 표현을 써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멀티버스네요. 그렇죠. 이제 멀티버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업가로 성공한 니콜라스 케이지가 따로 있는 거고, 이제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이제 영국으로 가지 않는 맞아, 맞아. 본인을 딱 멀티버스다. 네, 그 선택을 한 본인이 있는 네, 거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 이제 그 당시 자신과 자기를 바꾼 거란 말이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눈을 떴는데 막상 본인의 이제 그 전까지의 삶은 굉장히 이제 돈도 많고 이제 호화로운 삶을 그쵸. 살고 있었는데 막상 돌아가니까 나이만 먹었고 별로 이제 얻은 것도 없고 이제 생판 모르는 애들도 있고 그쵸.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처음에는 엄청 네, 그랬어요. 네, 후회하고 어떻게 돌아가냐, 막 난리치고.
그런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이 네, 영화의 제목이 패밀리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쵸. 패밀리맨이라고 하면 가족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 전에는 네, 가족이 없던 삶이었지만 되게 호화로운 가족이, 삶을 네, 살았고 네, 네, 되게 돈도 많고 명예와 지위도 있었고 이런 삶이었지만 사실 이런 것보다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메시지를 포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그거입니다. 네, 맞죠? 저는 아직 네,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네, 앞에서 들은 전조 설명하고 이제 네, 영화의 제목을 미루어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네. 대충 내용을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을 조금만 더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 이제 네. 니콜라스 케이지가 점점 이제 가족의 소중함 온기를 느끼면서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이제 애들한테도 진짜 아빠가 되어 가던 중에 또 이럴 때 시련이 하나 또 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영화에는 실현이 있어야죠. 빡 시련으로 다시 그 잘 나가던 벤처 기업가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나요, 시간은? 다시 벤처 기업가로 돌아가요. 아니, 그게 본인이 선택을 한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신이 잠깐 뭐 약간 경험을 시켜준 거예요. 너 약간 여기 아, 멀티버스 한 달 이용권 줄게 하고 이제 이용권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 거죠. 원래 세계로. 신이 굉장히 친절하네요. 네. 원래 되게, 세계로 네. 저도 그런 돌아옵니다. 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원래 세계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근데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20년 전에 헤어졌던 연인을 찾아가요. 어, 무작정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연인은 당연히 이상하게 보겠죠. 20년 전에 만나던 애가 와가지고 막 혹시 그 연인은 이미 결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어, 다행히 결혼 안 했습니다. 그래요. 보통 네. 클리셰적으로는 이미 결혼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다행히 결혼을 안 해가지고 그래도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반대 상황이에요. 여자가 이제 해외로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남자가 20년 만에 나타나서 그걸 잡아요. 가지 말자. 나랑 살자. 근데 여자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20년 전에 씨발 차놓고 갑자기 2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뭐 나랑 결혼하자 하는데 막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얘기를 해요. 너랑 나는 결혼하면 뭐 애 둘을 낳을 것이고 뭐 보잘것 없지만 행복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여자가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제 둘이 차를 마시면서 이제 엔딩이 올라가요. 그러고 끝이 납니까? 네, 둘이 이렇게 여자가 해외로 안 떠나고 이제 둘이서 이제 차를 마시는 게 약간 앵글아웃 되면서 이제 멀리서 비춰지면서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한번 좀 그래도 좀 추천할 만하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말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 결말을 보고서 우선 느낀 거는 이 평범한 삶이 진짜 위대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근데 너무 뻔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결말이. 다시 뭐 애들 있는 걸로 돌아가고 했으면 좀 뻔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둘이서 약간 해피엔딩이지만 약간 열린 해피엔딩이어서 저는 조금 거기서 오는 뭔가 좀 저릿함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상했던 이제 네, 다시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산다던가 네, 아니면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네.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약간 이런 식의 엔딩으로 끝이 정, 나면서 네. 너무 판타지적이지 않게 끝나서 이제 어느 정도 여운도 남기고 이제 네, 영화를 봤던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상상력까지 이제 해주는 그런 결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이렇게 얘기만 들어보면 중간중간 내용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중에 뭐가 기억나는 장면 같은 게 있었나요? 그 딸이 정말 귀여웠어요. 딸이 이제 기존의 아빠와 다르니까 어쨌든 증권맨이 아빠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뭐 딸은 아빠를 외계인으로 인식을 해요. 갑자기 우리 아빠가 하루아침에 바뀐 거니까 그쵸. 이제 막 원래 돈 알고 있던 얘기하고 막 그 네, 20년간의 세월 동안 축적되어 네, 있던 그 아빠와 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 딸과 아빠의 케미가 있는데 그것도 좀 약간 영화를 보는 재미 포인트?
주기에 약간 충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당탕탕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나 보네요, 중간에. 네, 약간 조금 유치하지만 진짜 재밌었던 얘기예요. 딸이 첫째고 아들이 둘째인가요? 네, 아들은 완전 갓난아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내 와이프도 이제 이 남자가 달라졌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쵸? 뭐 그 사이에서는 무슨 에피소드가 없었을까요? 이제 남편이 좀 변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이제 변하게 와이프도 되는 어색하겠죠. 네. 막 남편이 갑자기 막 자상하던 남편이 돈돈거리고 하다가 이상한 말 하고 하면서 막 둘이서 사이가 굉장히 나빠져요. 조금씩 이제 갈등이 생기죠. 하다가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 결혼식 영상을 보게 돼요. 아, 결혼식 그러니까 비디오. 자기가 하지 않았던 자기 결혼식 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을 좀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결혼식 비디오가 요새는 이게 뭔 말인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예, 예전에는 그쵸. 이제 한 2000년대 초반쯤에는 결혼식 비디오란 게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네, 막 집에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 게. 네, 요새는 이제 비디오가 뭔지도 모르니까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우리 어렸을 때는 공포물 하면은 저주받은 비디오 같은 거 막 이렇게 아, 있어서 그쵸. 뭐 죽으면 죽는다 막 이런 거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 무섭지 않냐 이렇게 올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출생 연도가 굉장히 최근에 태어나신 이제 젊은 사람이 보고서 비디오가 뭔데요? 이러니까 아예 예, 몰라요. 좀 충격을 받고 그런 게 있었죠. 뭐 예를 들어 이제 네,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도 결혼식 비디오를 내가 그렇게 잘 찍었다. 뭐 저기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의 이제 전 여자친구로 보이는 사람들 한번 찍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 혼자 구도를 짜면서 결혼식 비디오를 아주 자기가 맛깔나게 잘 찍었다. 뭐 이런 인터뷰도 했었는데 어쨌든 결혼식 비디오라는 건 이제 그 당시 추억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2000년 이제 과거에 이제 굉장히 유행을 했던 그런 매체를 씀으로써 니콜라스 케이지가 잠깐이라도 이 남자의 일생, 자기 자신이지만 또 다른 20년을 살아온 이 남자의 일생에서 그 같은 기억의 단편을 본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 공감 능력이 생긴다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그쵸. 네. 뭐 굉장히 딱 들어만 봐도 듣고 이제 김구트 씨의 얘기만 들어도 좀 따뜻하고 뭔가 이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정말, 아, 성공 별거 없구나라는 거를 좀 크게 느끼게 해준 영화입니다. 약간 그 당시에 크리스마스나 이럴 네. 때 보기 좋은 그런 영화 같아요. 가족 아, 영화. 맞아요. 딱 네. 배경도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약간 이제 과거의 나홀로 집에 같은 감성을 자아낼 수 있는 네, 영화지 않을까. 그래서 네, 물론 좀, 굉장히 그 당시에 그 감성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기말에서 이제 신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굉장히 감성을 울리고 또 이제 맞아요. 뭔가 이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기 말 세기 초의 감성 영화들이 네. 꽤 많거든요. 그 세기 넘어갔을 때 그 설렘 덕분인지 약간 그런 설렘이 또 느껴졌던 영화 같아서. 지금 찾아봐도 뭔가 약간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약간 이제 과거의 그런 이제 과거가 왜 아름답냐 이 지나간 과거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좋지 않은 추억이 아닌 이상 굉장히 그 시대가 그립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뭐 다시 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게, 첫 번째로 이제 가져오신 거를 얘기를 해봤는데 네. 처음으로 하는 영화가 리뷰 혹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영화 이야기 이거를 해봤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아, 저는 이거는 아예 약간 좀 정 기자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아래도 정 기자님이 있으면 정 기자님이 있는 대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분량이 좀 길어졌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영화 코드나 서로 영화를 좋아하는 게 좀 맞아서 좋았고, 또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했고, 또 우리 대문자 티저 정 기자님 있었으면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뭐가 아 감동이냐, 야 굉장히 돈이 이제 최고다 예, 하면서 굉장히 튀죠.
네, 돈이 최고다 하면서 이제 그렇죠. 그런 가족도 말을 했을 얻고 거예요. 돈도 얻어야지 하면서 그걸 왜 가? 이랬겠죠. 맞아요. 굉장히 이제 여기 있는 것 같은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돈을 뭐 그걸 왜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이제 뭐가 중요하냐? 돈만 있으면 가족도 생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이 감성을 해치는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다. 예, 굉장히 파괴적인 평가를 내렸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정 기자님이 있으면 저는 영화로 이런 거 안 가져오고 막 서울의 봄, 뭐 서울의 봄이나 뭐 남산의 네, 부장들, 맞아요, 맞아요. 뭐 아니면 베테랑 이런 거 들고 옵니다. 네. 아, 서울에 보면 또 정 기자님 그렇죠, 본물 그렇죠. 터질 것 같아요. 입 터지실 것 같아요. 굉장히 누구보다 각하를 사랑하는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고 저도 처음 해보는 거긴 한데 네. 김 생각보다 PD님 영화는 없으신가요? 저도 이제 소개를 할 건데 일단 처음으로 한 네네. 거니까 네. 이거를 이제 나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전 너무 네, 좋아요. 또 정 그래서 기자님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너무 재밌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영화를 잘 골라와야 돼요. 맞아요. 뭔가 서울의 밤 한번 해봐야 될 네, 것 같아. 뒤통수를 맞을 만한 건 들고 오면 안 됩니다. 뭔가 이해해주길 바라는 걸 들고 오면 안 돼. 그냥 딱 들고 와서 누구보다 그 사람이 흥분할 만한 주제를 가져와서 던져주고 우리는 그걸 물어뜯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 이거 생각나는 영화가 몇 개 좀 스쳐가는데 이거는 또 우리 톡방에 따로 얘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고 이제 제가 가져온 거를 좀 소개를 네, 해보도록 하는데 이거는 네, 뭐 이미 카톡에서 이제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네, 그것도 무려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톡방에서 이제 영화 추천을 네, 하는 김고트 씨에게 네.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를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 그 그쵸. 당시에 저는 김고트 씨가 어떤 장르의 영화를 봤고 또 어떤 평소에 어떤 걸 보는지 전혀 모르는 네, 상태에서 그저 아무런 네, 생각 없이 단순하게 추천했던 감독이죠. 감독이었는데 네, 이게 뭐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기도 하고 그럴 확률이 높겠지만 이미 다 네. 본 영화더라고요. 아, 진짜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코드가 맞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들고 온 게 저는 헤이트풀 에이스를 가져왔는데 아, 저는 에이. 이거를 작년에 봤어요. 아, 진짜요? 굉장히 늦게 봤습니다. 그 아, 작년에 바스타즈를 처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를 파먹기 시작한 거예요. 네. 바스타즈가 처음이셨구나. 그렇죠. 아,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장고를 보고 장고 분노의 네. 추적자. 그 다음에 본 게 헤이트풀 에잇인데 저는 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걸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충격을 받으셨죠? 일단 이게 타란티노류라는 게 뭔지 알겠다. 그쵸. 빌드업을 겁나 쌓아요. 네. 막 빌드업을 막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요. 그 다음에 핵폭탄을 딱 터뜨리는 거야 마지막에. 이 맛이 약간 중독이 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액션도 예, 그쵸. 잔인한 걸 잔인하지 않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액션도 좋고 그 네. 연출도 딱 네. 좋고 약간 보면서 느낀 생각이 약간 이 사람은 약간 정신이 또라이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네. 없다. 약간 이 사람은 약간 미쳐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헤이트볼 에이스를 가져왔는데 대충 내용을 설명하면 사뮤엘 잭슨이 나와요. 아, 네. 유명하신 형님이죠. 사뮤엘 잭슨이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의 과거에 동부하고 북부하고 남부의 전쟁이 있었죠. 네. 그 와중에 이제 남부는 이제 흑인 노예를 이제 해방시키지 않으려 하는 세력이 있었고 북부는 이제 흑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약간 이런 파였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부의 장교 출신으로 있던 사무엘 잭슨이 네. 전쟁이 끝나고 나서 현상금 사냥꾼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 맞죠? 현상금 사냥꾼인데 맞죠. 네. 이 배경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눈밭에서 네. 시작을 해요. 맞죠. 눈밭에서 이제 저런 연출. 지나가다가 그 마차 이제 지나가다가 말이 죽었나요? 말이 어떻게 됐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말이 문제가 생겨서
지나가던 마차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합석 요청을 해요. 네. 근데 그 마차 안에 있던 게 커트 러셀. 여기서는 교수형 집행인 존 루스로 나오는데 그쵸. 이 남자가 그 도머그라는 범죄자를 데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수배범인데 이 여자를 잡아서 이제 사형 집행소로 데려가고 있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서로 이제 팔에 이제 해고랑을 차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하면서 네. 같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 커트러스는 백인이잖아요. 그쵸. 백인이 이제 사뮤엘 잭슨이 태워달라고 하는데 태워주겠습니까? 안 태워주죠. 안 태워주려고 하는데 네. 일단 사뮤엘 잭슨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약간 네.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제 커트 러셀을 이제 뭐라고 하죠? 설득하기 위해서 그쵸. 일단은 꺼낸 게 하나 합석을 있습니다. 시키죠. 네. 네. 꺼낸 게 딱 하나 있어요. 뭔가 뭐였죠? 저는 아직도 이 장치가 어떤 건지 정확히 이해를 네. 못했는데 바로 이제 그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편지를 아. 보여줘요. 조지 워싱턴과 나는 펜팔 사이였고 이것은 네. 조지 워싱턴이 직접 쓴 나에게 준 편지다 이러면서 보여줘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시대 배경의 사람들에게 워싱턴이라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의 편지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크게 공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쵸. 네. 근데 그 커트 러셀의 반응으로 봐선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거다라고는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여주는 조건으로 널 태워주겠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합석을 해서 네. 이제 셋이서 타고서 이제 중간에 휴게소 같은 네. 데가 있어요. 맞아요. 네, 약간 자파점 그런 네. 데 들러가지고 자파점에서. 그 잠깐 쉬고 가기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건이 네. 벌어지죠. 아. 거기서부터 끝까지 다 거기서 그 안에서 해결이 돼요. 모든 사건이. 네. 저는 그것도 참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좁은 공간 안에서 이런 서스펜스? 뭐라고 하지? 이런 거에 서스펜스라고 하나요? 서스펜스도 맞고 좀 연극적인 연출이 있죠. 저는 이런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또 더 극적인 장치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원래 이제 그 사뮤엘 잭슨이었나요? 커트 러셀인가? 이 자파점 주인을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둘은 없고 자파점 부부는 없고 웬 외지인 한 명이랑 네. 안에 있는 손님들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뭐 여기 주인은 잠깐 떠나서 맡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기억에 남는 게 그거 아시나요? 그 문 열 때마다 문 열면은 문이 안 닫혀가지고 망치로 존나 두들겨요. 네네네네.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뻔하게 개웃긴 거야. 그걸 몇 번을 딱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 망치질을 커트러스를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야 망치 두들겨 옆에 판자 있어 판자 딱 하나 딱 쳐가지고 막 고정시키니까 2개 해야 돼 이러는데 이게 존나 웃긴 거예요. 뻔하게 웃기죠. 네. 그러고서 그 다음 사람 들어올 땐 커트러스를 또 합류를 해 거기다가 망치 두들겨 이러고 그게 존나 웃긴 거야. 약간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연출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도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자기도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이 되다 보면 밖에서 온 사람한테 자동으로 그게 나오는 거야. 네. 해봤으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 그 앞에서 이런 똑같은 상황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너무 재밌었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들을 찾으러 온 노인이 한 명 있고 맞아요. 밖에서 말을 받아줬던 밥이라는 네. 남자가 하나 있고 또 이제 먼저 온 손님 중에 이제 카우보이 출신 뭐 이름이 뭐였더라 어쨌든 카우보이 한 명 있었고 또 이제 이 커트 러셀이 사형 집행을 위해 데려가는 이 도머그를 네. 데려고 도착해서 네. 교수형을 내릴 때 그 교수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 교수형 집행인도 여기 있었고 또
이제 이 다음 마을에서 이제 새로 신입 보안관이 될 네. 그런 남자도 하나 있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이러는 와중에 누군가가 네. 커피에 독을 타요. 맞아요. 커피에 독을 타서 누가 죽었었다? 누가 죽었는데? 아, 그 커트 러셀이 커피 먹고 죽죠? 맞아요. 네, 커트 러셀이 커피 먹고 죽는데 그거를 보고 커피를 마시려고 하던 보안관이 딱 내려놓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인 찾기를 시작하면서 거기서 딱 시작이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죠.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에 커피를 탔다 이러면서 사무엘 잭슨하고 보안관하고 팀을 이루면서 그죠. 갑자기 긴급 동맹을 하면서 약간 그 네. 개구리 짤처럼 여기부터는 긴급 동맹이다. 약간 이러면서 그런 게 나가면서 이제 범인 찾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커트 러셀이 죽고서 사무엘 잭슨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내가 아는데 이 집 자파점 인간들이 너희 같은 놈들에게 일을 빌려주고 맡기고 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가 이상하다. 어? 중에는 저 데이지 도머그라는 범죄자의 동료들이 있었고 그쵸. 그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네. 작전을 짜서 여기 잠입했던 거다. 나는 지금부터 그 사람을 찾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안관과 협력을 해서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협조를 하죠. 그쵸. 그러고서 이제 한 명씩 이제 무장 해제를 시키면서 벽에다가 몰아사가 놓고 벽에 몰아넣어서 이제 압박을 한 다음에 한 네. 명씩 이제 신문을 하고 하는 와중에 기타 갑자기 치는 사람. 기타 친 사람이요? 아니요, 아니요. 아 기타는 그 기타 얘기를 하자면 네. 그 커트러셀이 서영 네. 집행인이 그 도머그 가 갑자기 기타 치고 싶다 해가지고 한번 치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타 치면서 도머그가 막 노래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커트러셀이 야 이제 끝났어 하고 기타 들고서 기타 부시거든요. 근데 그 기타가 존나 비싼 거라면서요. 그게 막 박물관에 기증된 건데 한 몇십억짜리? 150년 된 네. 골동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몰랐다고. 대본에 없던 건데 애들이 뭐 부셔버려가지고 그 진짜 앞에 있던 도머그 배우 역하던 분이 그거 보고 진짜로 놀라거든요. 찐으로 놀라거든요.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영화에. 그래가지고 커트 러셀이 그거 그 사실 듣고서 엄청 울었대요.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다음부터는 그 기타 박물관에서 난 너한테 이제 기타 안 빌려줘 씨발 이랬다면서 그런 일화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범인을 추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총이 바닥에서 누군가 총을 쏴갖고 보안. 보안관의 그 고환을 터뜨리죠. 아, 사무엘 잭슨의 고환을 터뜨리지. 네. 사무엘 잭슨의 고환을 터뜨리고 그 와중에 서로 쏘려고 했다가 다른 사람 총을 네. 맞고 보안관까지 쓰러지면서 네. 이제 개판이 된 거야. 개판. 결과적으로 해석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사람 중에 밥하고 이제 지하에 숨어 있었던 인물하고 또 한 명 더 있는데 사형 집행인이었나? 네. 그 사람이 저 사람 동료였던가? 어, 오스왈드. 도머그랑. 이들이 같은 팀이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도모그 구해주려고 작전을 짜둔 건데 그 모든 네. 이제 우리가 이문을 가졌던 거 문은 왜 부서졌고 그쵸. 저거는 어떻게 된 거고 이게 다 풀려요 순식간에. 다 풀립니다. 네, 다 풀리면서 결국에는 다 죽지 않나요? 그쵸. 이게 막 네, 다 쏘면서 끝나지 않나요? 그래도 이렇게 월에는 그나마 조금 죽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진짜 완전히 다 서로 이제 죽고 죽이면서 마지막에 야, 카우보이
그 보안관하고 사무엘 잭슨 둘이 남아가지고 막 슬퍼 마시고. 폭주하는 부분이 늘 있어요. 이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의 마지막에 액션 폭주라고 하죠. 그쵸. 네. 자, 그리고 이 이제 편지 네, 얘기 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짜였죠? 네, 가짜였죠. 그 당시에 이제 시대상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였던 것 같아요. 이 맞죠. 조지 워싱턴의 편지라는 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뭐 미국인들의 동경을 끌어낼 수 있는, 특히 백인들에게 그런 장치였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고 한 거죠. 참, 이 감독 영화가 전 너무 좋아요. 이 쿠엔틴 타란티노 이게 빌드업을 하다가 마지막엔 좀 약간 이말년 엔딩이긴 한데 액션 와장창 나오면서 그 약간 진짜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액션 씬들을 보다 보면 이 감독의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도머그랑 보안관하고 사뮤엘 잭슨 셋이 남았는데 도머그는 묶여있는 그 커트러스라고 팔이 묶여 있어가지고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앞에 총 주우려고 지랄 발광하다가 이제 보안관이랑 딜하잖아요. 이제 그 새끼 죽이면 내가 이거 그렇죠. 내 동료들 이거 팔면은 얼마 되고 너 보안관도 하지 않냐. 그렇게 딜하다가 이제 보안관이 도머그의 딜을 거절하면서 도머그의 머리에 총을 쏘면서 뭐 개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멘트를 치면서 그 잡화점에 있던 그 강아지 네. 출입금지 그거 보여주면서 딱 하는데 나 그거 보고 미치는 줄 알았어. 아니 저 개 출입금지가 이런 뜻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사무엘 잭슨하고 보안관 두 명이 살아남았고 끝이 나죠. 그렇죠. 웃으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네. 링컨이었나? 조지 워싱턴이 아니고 링컨이죠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링컨이었던 것 같아요. 아씨 말 잘못했네. 네. 링컨인데 네, 맞아요. 이거 처음부터 들었던 사람들 이거 병신이라고 생각했겠네. 아니, 했는데 충분히 헷갈릴 만한 그거라. 그래서 그 링컨 편지 내가 쓴 거라고 하니까는 보안관이 글 잘 썼네 이러면서 웃으면서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재밌게 봤다. 와. 근데 일단 이게 네. 타란티노 영화는 말로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 봐야 돼요, 직접. 이 모든 빌드업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떡밥을 던지고 회수하는 능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떡밥이라는 게 뿌리는 건 쉬운데 회수하는 게 굉장히 회수가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려운데 모든 걸 회수하고 끝을 내요. 그것도 이제 한 번에 다 터뜨리는 거지 그 사람은. 왜냐면 이게 보다가 그 사람이 약간 해답편이 나오잖아요. 그 중간 그렇죠. 해답의 장면들이 나오면은 도파민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다 풀리기 시작하면서 와 그러니까요. 씨발 저절로 뭐 입에서 와 씨발 이러고서 본단 말이에요. 진짜 술 마시면서 보면 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타란티노 영화는. 딱 술 마실 때 보기 정말 좋은 거예요. 맥주 진짜 홀짝홀짝이다가 이제 해답 이제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우씨발 하면서 술 못 마셔 그때부터는 집중하느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는데 앞에서 제가 조지 워싱턴이라고 했던 거는 좀 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근데 링컨이었다는 이건 그럴 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헷갈렸기 때문에 저도 워싱턴이라 생각했어요. 어쨌든 훌륭한 대통령 하면은 네. 링컨이고 네. 워싱턴은 그냥 초대 대통령일 뿐인데. 그죠. 어쨌든 뭐. 네. 아무튼 그랬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어떻게 평가한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무리다 이거는. 네. 저는 그냥 영화가 어떤 부분이 재밌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결국에 스포가 됐는데 그건 스포가 돼도 상관이 없어. 그냥 봐도 돼요. 야, 뭐 이거 봐야 돼요. 네. 이건. 내가 정확하게 어떤 게 다 해답이었는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스포면은 이거는 무조건 봐도 된다. 이거는 무조건 네. 보시길 바란다. 타란티노 영화는 필모그래피 찾아가서
하나씩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한 계속 좀 보다가 이제 안 맞으면은 바로 꺼버리고 다른 거 보면 되니까요.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작품이고 어떻게 제가 봤던 것만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김구두 씨가 봤었을 때 이 영화에 대한 뭐 인상 깊은 장면이었다던가 아니면 결말에 대한 생각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감독의 영화는 직접 봐야 된다. 말로 무언가를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액션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전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평론 다 좋아. 초반부터 좀 지루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조금만 참고 결말에서의 그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 약간 설원이 주는 약간 뭐라 그러지? 그런 좀 긴장감?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서 시작된 긴장감이 음. 어느 순간 빌드업을 하면서 한 번에 긴장감이 팡 터지면서 음. 모든 걸 해결해버리고 그리고 결말로 이게 바로 가버리는. 네. 조금은 다른 타란티노 영화보다 좀 연극적인 느낌도 나가지고 전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금 이게 장면이 이게 막 확확 장소가 바뀌지 않다 보니까 한 장소에서 이게 타다닥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연극 좋아하시는 분들이 봐도 좋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뭐 어때요? 만약 이게 연극으로 네. 나온다. 연극으로 얼마나 나온다. 재밌을까요? 근데 만약에 구현이 된다면 그 액션이나 그런 게. 연극으로서도 사실 전혀 손색이 없는 네. 각본인 것 같고.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연극으로 이렇게 물론 그 액션이 구현은 안 되겠지만 이게 바스타즈 같은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바스타즈는 어떤 인물들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 배우라던가 그렇죠. 그런 게 기억에 남는데 이건 사뮤엘 잭슨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뭐 기억이 잘 안 나죠? 사뮤엘 잭슨의 연기도 굉장히 네. 이제 네. 사실 쳤기 때문에 네. 그것도 기억에 남긴 하지만 결국에는 배우보다는 그 극중의 연출과 액션이다. 인물로서 제가 더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 네. 영화는. 사실 바스타즈는 한스란다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광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쵸. 거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 보여지는 추함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어릴 적에 도망쳤던 그 소녀가 커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다시 재회했을 때 그 사운드와 네. 그 장면. 그리고 브래드 피트의 잘생김. 예. 그런 게 기억이 난다면 이거는 정말 이 내용과 이 극중 역들에게 좀 몰입을 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다시 본다면은 다시 봐도 재밌을 것 같은 영화 생각을 아, 하고 이거는 진짜 다시 결말을 봐도 알고 다시 좋죠.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영화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정합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뭔가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중간에 좀 매끄럽지 않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중간에 뭐 큰 실수도 한번 했고 하다 그래도 충분히 보니까 잘하셨습니다. 뭔가 좀 타란티노를 사람들에게 네. 조금이라도 알린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큰 제가 딱히 업적입니다. 알리지 않더라도 이미 네. 굉장히 유명하고 음. 매니아 쪽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알려야 돼요, 네. 타란티노는. 이제 우연찮게 전혀 영화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이걸 듣고 찾아보게 된다면은 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되겠지만 일단은 처음 했던 거라서 굉장히 긴장이 됐다. 그러면서 좀 이상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까 그리고 타란티노 영화가 네, 원래 그래요. 네, 그렇죠. 난 패밀리맨 얘기할 때가 좋았어요. 일단 그 플롯도 이야기가 굉장히 쉬웠고 네네. 뭔가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생각보다 말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그런 느낌을 쉽지 받다가 않습니다. 이건 봐야 돼요. 영화를 설명하려니까 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이거 스포츠 경기를 우리가 뭐 입으로 설명한다고 뭐 아노이드가 이거 직접 봐야 되거든요. 사실 메시 원더골 직접 봐야죠.
그 패밀리맨 경기는 네. 브라질과 독일의 7대0 경기를 설명하는 느낌이었다면 요 타란티노 영화는 그 유로 2012 결승전 스페인 대 이탈리아를 설명하는 느낌. 비유가 너무 찰떡인데요? 결승전이 아니구나. 조별리그였네. 조별리그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최고의 명경기. 그거를 설명하는 느낌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저는 그 경기가 대단한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풀어주는 거 보고서 그때부터 미친 경기였구나. 알게 됐었던 거. 아무튼 저희가 처음으로 영화를 리뷰를 해봤는데 좋은 부분도 있었다고 치면 안 좋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래도 전기자도 또 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기자도 와서 딱 네. 좋아할 만한 거 우리가 들고 와가지고 네. 좀 그분이 어떻게 이걸 맛있게 물어뜯는지 보고 싶습니다. 꼭 한번 조만간 서울의 봄, 다음 주는 아마 서울의 봄 리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정 기자님. 전 남산의 부장들이랑 같이 하시죠. 남산의 부장들 좋죠. 그럼 남산의 부장들이 딱 좋네. 딱 그거 가지고 이어가는 내용이 서울의 봄이니까 네.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남산의 부장들로 그럼 다음 주는 한번 정 기자님께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처음에 그 아놀드의 재계약 사과와 신태용 감독님의 경질을 얘기를 시작해서 그 후반에 영화 리뷰로 마쳤는데요. 오늘 이 방송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저와 시간을 맞춰주신 빙고드 씨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감사합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